이거를 토대로 위에 지금 학습 부진의 이유에까지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토대로 이제 지금 가르칠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카피를 해서 아예 밑에 페이지에다 넣고 작게 만들 수 없나 이거를? 안 되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요거를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박스만 중요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요렇게 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최근 숙제에서 다뤘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어떨 때는 지금 이거였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장 두 개가 있어요. I want to learn이 있고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문장은 하나를 뭘 들 거냐면은 I enjoy learning. 하나는 동명사고 하나는 투부정사로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죠. 형용사적, 명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나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안에 나온 용어들만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점을 말을 해줄게요. 일단 용어 먼저 정리를 합니다.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그리고 동명사, 주어, 목적어, 그리고 또 다른 거 뭐가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명사 뭐 이런 거 나왔겠죠. 지금 현재 용어의 사용만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럼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각각의 용어에 따른 박스를 하나씩 카테고리화 해 놨냐 이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아직 모르겠는 사람은 여기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알고자 할 수도 있고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돈을 내고 여기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알 수 있도록 해주겠지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안 일어나요. 학생 수가 3명을 넘어가는 단위 수업에 들어있다면 이런 일은 제가 볼 땐 일어나지 않아요. 3명, 4명까지는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데 다른 아이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명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소수자로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신경 써지지 않아요. 그 수업에서. 다른 애들이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 그러면 그 수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말을 해서 분명히 알고자 하던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호기심이에요. 그냥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딱히 단어로서 정의하기는 힘든데
불안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까지는 이 불안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괜찮겠지라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안 괜찮다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있는 걸 제외하고는. 그럼 그때부터 불안감이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이 불안감은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여기에서 아까 말했죠. 150만큼 딴 데서 빠지고 있다고. 이건 다른 수업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머리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 불안감이 높아서 기억력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상 같은 걸로 불안감을 좀 줄여주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어져요. 뭔가를 배우는 게.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점점 커져요. 이걸 안 없애주면은 아무것도 안 배우는데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알고자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유가 필요해요. 호기심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왜 학생들이 호기심이 없어졌냐면은 호기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진짜 이게 진짜 뭔지를 알아야겠는데 이게 진짜 뭔지를 알려면은 1시간이 걸려요. 근데 나는 오늘 내가 학원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보면 내가 가진 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데 나한테만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하루에 이 정도의 즐거움을 가져야겠는데 그 즐거움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즐거움이 피어날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을 압축적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 자체가 공부에 있다고 봐요. 저는 잘못된 걸 하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부류는 뭐예요? 안다가 있죠. 이 안다라는 부류가 있다고요. 이 친구들은 요거의 용어적 정리와 상자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카테고리화가 끝났어요. 이 학생들은 이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뭔가를 잘못 말하면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할 줄도 알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왔냐면은 이 안다라는 학생들은 이 카테고리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카테고리화가 점점 빨라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도 그것에 대한 카테고리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거예요. 어떤 식이다? 투부정사를 알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지식은 뭐냐면 근육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발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자기 뇌에 있는 그 조작 레버와 실제로 몸 밖에서 움직이는 몸이 어떤 조작 레버를 당겨야지 손가락이 당겨지는지 발이 움직여지는지 뛸 수 있는지 걸을 수 있는지 이게 최초의 지식일 거예요. 이게 쭉 가서 다른 지식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도식화 시켜보면은 지식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그 위에 지식을 얹어가는 식인 거예요. 수많은 지식이 존재하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해서 얹어가는. 이 중에 하나가 탈락되면 그 위의 지식은 탈락되는 거예요. 사라져요. 무너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가 뭔지를 이해를 못했다면은 그렇다면 투부정사 밑에 있는 하위 지식은 이해를 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다면은 그럼 이 친구는 형용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명사적 용법이라는 걸 모르면은 그럼 얘는 명사를 알아 몰라 이걸 봐야 되는데 안다라는 이 학생들은 뭔지 아세요? 그 하위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실제로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차이 없어 보일 거예요. 아마 이 모른다라는 학생이 이 안다라는 학생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차이가 대단치 않아 보일 텐데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모른다라는 학생이 안다라는 학생을 따라잡을 수 없느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상태, 즉 어떤 상태? 여유가 있는 상태를 밑에 적었던 것 같은데 최소한의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여기에서 지금 학습 결손이 일어난 부분들을 싹 다 잡아내서 하나씩 배우면 됩니다.
그걸 해줘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뭘 모른다고 하면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동안 뭔가를 많이 해온 사람들이에요. 안 하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게 복리로 지금까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격차가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걸 좁힐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법이 다른 거지. 그리고 계속 하던 일을 해서는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